김하영은 창가에 서서 창밖에 있는 그 오래된 오동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 잎은 가벼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마치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혼란이 스며들어 있었고 마음속 고독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은 이제 그녀의 마음 속 가장 깊은 아픔이 되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어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녀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고요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박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몇 개의 계란과 몇 가지 채소만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대충 재료를 꺼내어 서둘러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자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김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TV를 끄고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독서를 통해 고독을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집을 깨뜨렸다. 김하영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친구 정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하영, 요즘 어떻게 지내? 여전히 혼자서 지루하게 지내고 있지? 정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하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변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계속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져요. 뭔가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같이 노인 댄스 클래스에 등록할까요? 몸도 건강해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정미경이 제안했다. 김하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춤추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서툴러요.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점점 더 외로워지기만 할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과정에서 내 삶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미경이 계속 말했다. 김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미경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집을 나서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삶이 덜 외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둘째 날, 김하영과 정미경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방을 청소하고 생활용품을 사는 일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은 마음이 맞는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은 함께 대화하며 생활 속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다. 그 덕분에 김하영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난 후 김하영과 정미경은 근처의 한 카페에 가서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김하영,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정미경이 갑자기 물었다. 김하영은 잠시 멈칫하며 말했다. 재혼, 나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재혼을 뭐 하러 해요? 당신은 아직 58살이에요. 젊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함께 늙어갈 사람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정미경이 말했다. 김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재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고 아이들이 반대할까봐 걱정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하고는 잘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해할 거예요. 정미경이 말했다. 김하영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정미경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 이후 김하영은 주변의 독신 남성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차례 소개팅에 참여했으며 친구들의 소개로 몇 명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김하영은 지역사회 활동에서 한 남자 김상현을 만나게 되었다. 김상현은 김하영과 나이가 비슷하고 역시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 온화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김하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활동이 끝난 후 김상현은 김하영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먼저 제안했다. 김하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다. 그들은 서로 책 읽기, 여행, 정원 가꾸기 등 많은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다. 그 이후 김하영과 김상현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은 오랜만에 행복과 따뜻함을 느꼈고 김상현은 매우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매우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하영과 김상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은 함께 늙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결정을 각자의 자녀들에게 알렸을 때 자녀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하영의 자녀들은 그녀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 재혼을 한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들은 김상현이 그녀의 재산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고 김하영이 이 결혼에서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했다. 김상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했다. 그들은 김하영을 외부인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가정의 화합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녀들의 반대에 직면한 김하영과 김상현은 매우 난감했다. 그들은 자녀들과 대화하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녀들의 의견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고수할지 망설였다. 그럴 때 정미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미경은 김하영의 상황을 듣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김하영, 자녀들의 반대로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을 믿고 김상현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해요. 김상현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당신들의 행복을 보여주면 그들도 점차 마음을 바꿀 거예요. 정미경이 조언했다. 정미경이 말했다. 김하영은 정미경의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김상현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경치 좋은 곳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 중 그들은 많은 사진을 찍어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여행을 마친 후 김하영은 그 사진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 자녀들은 사진 속에서 김하영과 김상현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미경의 도움으로 김하영과 김상현은 다시 한번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며 자녀들의 의견과 조언도 들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자녀들은 결국 그들의 결혼을 승인했다. 김하영과 김상현은 매우 기뻐하며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식은 간단했지만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김하영과 김상현은 결혼의 성전에 들어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의식으로 진행되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은 듯했다. 결혼 후의 삶은 고요한 그림처럼 서서히 펼쳐졌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방 안에 스며들며 김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옆에서 아직 잠든 김상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김상현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주방에는 음식의 향기가 가득 퍼졌고 그 향기는 집의 맛이었다. 김상현은 일어나서 김하영의 바쁜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이 따뜻한 아침 시간을 즐겼다. 김상현은 김하영에게 젊은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하영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손을 맞잡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햇살은 그들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그들은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을 느끼며 때로는 긴 벤치에 앉아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을 추억했다. 김수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드디어 늦은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김하영과 김상현은 함께 지역사회의 노인 활동에 참여했다. 그들은 그림 그리기와 서예를 배우며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은 김상현이 가지고 있던 많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 그의 말은 생동감 있게 살아 있었고 그의 서예는 강인하고 힘이 넘쳤다. 김하영은 김상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면서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하영과 김상현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함께 방을 청소하며 서로에게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어느 날 김하영의 생일에 김상현은 몰래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다. 김하영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이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김하영과 김상현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김상현의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김상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서 재혼하는 게 괜찮아? 사람들의 말이 걱정되지 않니? 김상현은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아는 건 김하영과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야. 비록 김상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일이 김하영의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를 남겼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 뭐라고 할지 김상현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이 되었다. 김상현은 김하영의 마음을 읽고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돼. 김하영은 김상현의 말을 들으면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김상현은 김하영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여행을 떠났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맑은 바다와 백사장을 만끽했다. 해변에서 그들은 바닷바람을 느끼며 산책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현지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다. 이 여행에서 김하영은 모든 걱정을 잊었고 김상현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젊은 연인처럼 활기차고 열정적인 기분을 느꼈다. 여행을 마친 후 김하영과 김상현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대화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 김하영은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하는 법. 어느 날 김상현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느꼈고 김하영은 급히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 결과는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상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소식은 마치 벼락처럼 그들을 깊은 걱정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하영은 온 마음을 다해 김상현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상현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며 그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준비했다. 김상현도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감정은 더 깊어졌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비록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김하영과 김상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하영은 김상현을 돌보며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의지가 되는 아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김상현을 돌볼 수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상현의 병세는 점차 안정되었고 그들의 삶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갔다. 김하영과 김상현은 서로의 곁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행복이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흘러갔다. 김하영은 김상현과의 결혼 생활이 처음처럼 평범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상현의 자녀들은 김하영에 대한 적대감을 점점 더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상현의 아들 김준호와 딸 김지영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김하영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다. 김준호는 거침없이 말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뭐가 목적이죠?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김하영은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고 자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 김상현은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녀들을 꾸짖었다. 어떻게 김하영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녀를 믿는다. 하지만 김준호와 김지영은 전혀 듣지 않았고 김하영에게 경고했다. 김하영 씨, 김상현과 멀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후로 김상현의 자녀들은 김하영에게 끊임없이 방해를 놓았다. 김상현이 집에 없을 때마다 그들은 전화를 걸어 김하영을 모욕하고 이웃들 앞에서 김하영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렸다. 그 덕분에 김하영은 아파트 단지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김하영은 깊은 억울함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상현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만성질환이 자주 발병하여 병원을 자주 찾아야 했다. 김하영은 김상현을 여러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접수하고
줄을 서고 약을 타는 모든 과정에 지쳐갔다. 김상현이 아픔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김하영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김상현이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었다. 김하영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며 식사와 일상적인 돌봄을 했다. 긴 시간의 피로는 김하영의 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몸도 점차 약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상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돌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김상현의 자녀들이 언제쯤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전례 없이 깊은 혼란과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김하영은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김상현의 주치의가 다가와서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보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김상현의 병은 꽤 심각하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하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상현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김상현의 자녀들은 김상현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하영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들은 병원에 자주 나타나 김하영이 김상현을 돌보는 모습을 간섭하고 김하영과 김상현이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김하영은 매우 분노했다. 그녀는 김상현의 자녀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재산을 노리고 있지 않아요. 김하영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김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물러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하영은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김상현은 병실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었다. 그는 매우 속상해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김하영과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김하영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힘든 순간에 김하영은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과 김상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 결정을 내렸던 것이 맞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김상현의 그 절망적인 눈빛을 볼 때마다 그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김상현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떠나면 김상현은 어떻게 될까? 김하영은 김상현의 자녀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고 싶었다. 김준호와 김지영을 커피숍에 불러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김상현과 함께 있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동안 서로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재산을 욕심내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김상현이 아플 때는 그를 돌보는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김하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준호와 김지영은 김하영의 말을 들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들이 김하영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을 뿐이에요. 김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김상현을 잘 돌볼 거예요. 그 대화 후 김준호와 김지영은 김하영에 대한 태도가 조금 변했다. 그들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김하영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김하영은 약간의 위로를 느꼈고 이는 좋은 시작이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김상현의 병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김하영은 매일 김상현의 건강에 대해 걱정했다. 그녀는 김상현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느꼈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김하영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하영의 삶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김상현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가끔씩 차가운 말을 던지곤 했다. 어느 날 김하영은 김상현과 함께 병원에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김준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지내는 거 봐. 이 여자가 너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어. 그녀는 문제야. 빨리 그녀와 헤어져. 김하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상현은 화가 나서 기침을 하며 큰 소리로 자녀들을 꾸짖었다. 김준호, 입 닫아. 김하영은 좋은 여자야. 그녀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지영은 그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아빠, 속지 마세요. 분명히 목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왜 아빠가 아플 때도 떠나지 않죠? 김하영은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며 자신이 진심으로 바친 노력에 대해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홀로 울었다. 그녀는 김상현을 떠날까 생각했지만 그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르며 결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했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김하영은 김상현의 자녀들과 다시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했다. 그녀는 기회를 만들어 김준호와 김지영을 카페로 불러서 대면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김상현과 잘 지내고 싶고 그를 돌보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김준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만 좀 가식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돈 때문이에요. 김지영도 말했다. 맞아요. 이제 아빠와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김하영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랐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은 또 다른 큰 압박을 받았다. 그녀의 자녀들이 김상현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하영의 아들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재혼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데
이제는 아빠가 아프시니 떠나지 않는다고요. 웃음거리 아니에요. 김하영은 슬프게 대답했다. 저는 김상현을 사랑해요. 그는 지금 가장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딸도 한마디 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함께 창피해져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 늙은이랑 상관하지 말고. 김하영은 자신이 모두에게 버려진 기분이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하영은 깊은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에 침대에 누워 김상현 자녀들의 비난과 자신의 자녀들의 불만이 떠오르며 자신의 세상은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어느 날 김하영은 더 이상 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병이 나고 말았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졌으며 김상현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김하영에게 말했다. 김하영, 이제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떠날게.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김하영은 김상현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아니,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예요. 김상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는 김하영이 자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하영의 자녀들은 그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걱정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김상현과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김하영의 병상에 와서 설득했다. 엄마, 너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 늙은 남자랑 헤어져야 해요. 우리가 돌봐줄게. 김하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김상현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곁에 있어야 해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흔들고 떠나갔다. 김하영의 병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녀의 삶은 풀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빠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김상현은 그녀의 고통을 보며 자신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면 김하영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김상현은 김하영에게 말했다. 김하영, 이제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를 떠나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해요. 김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많은 걸 겪었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김상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너를 이해하지 않고 내 자녀들도 너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면 너는 더 힘들어질 거야. 김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침묵했다. 이 고통 속에서 김하영은 자신의 마음이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김상현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찾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김하영은 다시 한번 김상현의 자녀들과 대화하려 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김상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김준호와 김지영을 다시 만날 기회를 마련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하영은 깊은 숨을 쉬며 진심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김상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를 돌보는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이어갔다. 이 대화가 끝난 후 김준호와 김지영은 김하영에 대해 조금은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조금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예전처럼 김하영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김하영은 이 변화가 긍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하영은 그 편지를 김준호와 김지영에게 건네고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렸다. 김준호와 김지영은 편지를 읽은 후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아마도 김하영을 오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형, 아마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 여자는 아빠에게 진심이에요. 김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김하영의 노력은 결국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김상현의 자녀들은 김하영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전처럼 김하영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김하영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과 김상현의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김하영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녀의 재혼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하영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재혼을 하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김하영은 자녀들이 김상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자녀들과 대화하며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김하영은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다. 김하영은 김상현과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마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예전에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물건이 그녀와 김상현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읽었던 책,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김상현이 선물해준 그 스카프. 김하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재 모두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다. 김상현은 김하영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김하영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하영,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행복한 노후를 줄 수 없었어요. 김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운명이 우리를 시험한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은 이 짧은 결혼 생활이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다. 김하영은 짐을 들고 천천히 김상현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돌아서서 한때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김하영은 깊은 외로움과 허탈감을 느꼈다. 한때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던 이 집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김상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었고 인생이 마치 방향을 잃은 듯했다.
한편 김상현도 깊은 고통에 빠졌다. 그는 김하영을 잃은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느낌이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지만 김하영의 돌봄이 없으니 더욱 외로워졌다. 김상현은 자신이 김하영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그는 김하영이 겪은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다. 김상현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김하영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했음을 깨달았다. 김준호와 김지영은 김하영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김하영은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김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김하영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대했어서는 안 됐어요.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김지영도 말했다. 김하영 씨, 제발 돌아오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김하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풀렸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러분의 사과는 고맙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요. 김준호와 김지영은 어쩔 수 없이 떠나갔다. 그들은 이 결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빨리 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랐다. 김하영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 노력했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비록 김상현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마음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미래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에게 장난을 쳤다. 어느 날 김하영은 마트에서 김상현을 만났다.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여위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김하영의 마음은 갑자기 긴장감이 돌았다. 그녀는 다가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상현도 김하영을 보았고 그의 눈에는 잠깐의 놀람이 스쳤지만 곧 체념과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길을 갔다. 김하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과 아쉬움을 느꼈다. 그녀는 김상현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후의 날들, 김하영은 종종 김상현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대화했던 날들을 기억했다.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김하영은 김상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몰랐고 그가 빨리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김상현도 김하영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하영과 함께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며 마지막으로 김하영을 만나 자신의 사랑과 사과를 전하고 싶어 했다. 어느 조용한 밤, 김상현의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병원에 이송되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 김상현의 자녀들 김준호와 김지영은 병상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상현은 혼수 상태에서 계속해서 김하영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순간 그를 보고 싶어 했다. 김준호와 김지영은
김하영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김하영의 위치를 찾아다니며 결국 그녀를 발견했다. 김하영은 김상현의 상태를 듣고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김준호와 김지영을 따라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김하영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상현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김상현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미약했지만 김하영이 왔다는 것을 보며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다. 김하영은 김상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김상현, 꼭 이겨내세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김상현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하영,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제발 자신을 잘 돌보세요. 김하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회복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늙어가야 해요. 하지만 김상현의 병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김하영이 곁에 있는 동안 김상현은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다. 김하영은 극심한 슬픔을 느꼈고 자신의 세상이 다시 무너진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몰랐고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었다. 김상현의 장례식에서 김하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상현의 미소를 떠올리며 그리움과 고통이 가득 찼다. 김준호와 김지영은 김하영에게 다가가 깊은 절을 하며 말했다. 김하영 씨,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하영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감동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의 사과는 고맙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모두가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어요. 김준호와 김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떠나갔다. 그들은 이 결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랐다. 김하영은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며 삶을 채워갔다. 그녀는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며 조금 더 충실한 삶을 만들었다. 비록 김상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미래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에게 큰 시험을 주었다. 어느 날 김하영은 마트에서 김상현을 만났다. 그의 건강은 더욱 나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피로에 지쳐 있었다. 김하영의 마음은 갑자기 아프게 뛴다. 그녀는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상현도 김하영을 보았고 잠시 놀라운 눈빛을 보였지만 곧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고 각자 떠나갔다. 김하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찼다. 그녀는 김상현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김하영은 자신의 삶의 상태를 다시 조정했다. 그녀는 슬픔과 고통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지역 커뮤니티의 노인 활동센터에서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만나 함께 대화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생활 속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김하영은 삶에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또한 몇 가지 취미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그렸다. 서예를 배우며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사진을 찍으며 생활 속의 순간들을 기록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새로운 기쁨과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비록 김하영의 노후는 여전히 외로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면 삶은 언제나 밝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비록 동반자가 없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의 자녀들도 그녀의 선택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엄마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강하게 삶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고 그들에게서 많은 존경을 느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엄마를 돌보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김하영은 마음이 따뜻해지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차 좋아졌음을 느꼈다. 어느 날 김하영은 먼 곳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김상현의 오랜 친구가 쓴 것이었고 편지 속에는 김상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김하영을 떠올리며 그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늦은 노후에 대해 후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한 김하영에게 그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하영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상현이 떠난 지금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상현의 사랑을 안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하영의 삶은 점차 더 멋져졌다. 그녀는 그림 전시회에서 자신이 그린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친구들 중 일부는 그녀의 서예 작품을 소장하기도 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김하영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해변 마을을 방문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맑은 바다와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그녀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도 마치 그 석양처럼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김하영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늦은 나이에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 책을 쓰는 동안 김하영은 자신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하영의 책이 출간된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고 그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동을 표현했다. 김하영은 자신이 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 그녀는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랐다. 이 작은 마을에서 김하영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비록 그녀의 노후는 여전히 외로움이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의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